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니 하인장이 노백작에게서 해고 명령이 내렸다고 전해 주었다. 그야말로 바라는 바다. 이런 태도로 내 자신 나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변호를 위해 대먹자는 변망덕의 소리를 마구 짓거렸다. 그렇게 하여 해고의 죄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있고 나는 마지못해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변명이 성립된 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가기 전에 찾아오라고 파브리아 백작이 기별을 보내왔다. 그렇게 말했어도 내 머리가 돌아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줄 알고 하인장은 내게 지불할 돈은 그 면담이 있은 뒤에 주기로 했다. 그 돈은 분명 부당소득이었다. 왜냐하면 하인의 신분으로 해두고 싶지 않아서 내 급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브리아 백작은 아직도 퍽 젊어서 경망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 이치에 맞는, 말하자면 정말 따분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그의 숙부의 지시와 할아버지의 의향이 내게 전해지도록 정답게 타이르는 태도였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돌이킬 수 없는 거동으로 나가려 하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뚜렷하게 그려보게 하고는 나를 유혹한 그 나쁜 놈만 만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조정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런 것을 모두 자기 단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눈이 어두워진 나였지만 노 주인의 친절이 온몸에 스미도록 절실하게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외골수로 생각한 그 그리운 여행은 너무나 강하게 상상 속에 새겨져서 아무것도 그 매력을 죽일 수는 없었다. 도무지 상식의 판단 밖에 있었던 것이다. 점점 더 강경해지고 완고해지고 오만해졌다. 그만두라니까 그만둔 것이다. 이제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내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집에서 두 번 쫓겨나는 꼴은 당하지 않을 결심이다. 하고 건방지게 대답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발칵 화를 내더니 내게 알맞은 욕을 내뱉으며 어깨를 움켜잡고 방에서 밀쳐내고는 방문을 탁 닫아버렸다. 나는 큰 승리라도 거둔 듯이 의기양양하게 저택을 나왔다. 그리고 또다시 한바탕 해야 할 것이 싫어서 구봉 신부에게는 그의 친절을 감사하는 인사도 않고 떠나버리는 비열한 짓을 했다. 나의 상식에 벗어남이 이때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려면 내 마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얼마나 열중하기 쉬운가. 한번 걸려버리면 때로 전혀 허무한 일이라도 그 상상 속에 얼마나 무섭게 빠져버리는가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색다른 어린애 같고 미치광이 같은 계획이라도 어쩌다 내 생각 속에 스며들어 즐거운 공상을 키우게 되면 그만 거기에 넋을 잃어도 좋다는 기분이 들고 만다. 19살 가까이나 되어서 유리병 하나를 미천으로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튼 들어주기 바란다. 몇 주일 전 구봉 신부한테 얻은 것으로 내가 홀딱 반해버린 아주 멋있는 조그마한 애롱 분수기가 하나 있었다. 이 분수기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면서 자주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와 약삭 바른 밥글은 이 두 개는 충분히 이용이 된다. 분수기를 미천으로 여행 코스가 전개되겠다고 생각했다.
애롱 분수기와 같은 신기한 것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런 방침 위에서 두 사람은 운명을 쌓아 올리기로 한 것이다. 마을과 마을에서 이 기계를 놓고 시골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그러면 식사나 맛있는 요리는 얼마든지 쏟아져 나온다. 식량이란 것은 그것을 농사 지어서 거둬들인 사람들에게는 공것이니까 나그네에게 넉넉히 선심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농민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어디를 가든 맛있는 요리와 혼례의 잔치가 있을 것만 같이 상상한다. 내는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허파에서 나오는 숨과 분수기의 물뿐이며 비에몽테에서든 사보아에서든 프랑스에서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그저 먹여주리라는 예상이다. 끝없는 여행 계획을 세워서 우선 코스를 북쪽으로 잡는다. 결국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알프스를 넘는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완전한 방랑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보호자도 스승도 학문도 유망한 전도도 거의 확실한 행운의 기대도 아낌없이 내던지고 내가 새 길을 내디딘 것은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였다. 도시여 잘 있거라. 궁정도 야심도 허영도 사랑도 미녀도 지난해에 그처럼 희망을 걸었던 커다란 모험도 모두 하직이다. 나의 분수기와 친구 바그를 동무 삼아 나는 떠난다. 지갑은 가벼웠으나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빛나는 앞날의 설계를 갑자기 단념해 버리게 된 그 방랑의 행복을 맛보는 즐거움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기발한 여행은 거의 예상대로 유쾌하게 할 수 있었다. 하기야 예상과 완전히 똑같게 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분수기는 요정의 안주인이나 하녀들을 잠시 흥겹게 했을 뿐 그곳을 나올 때는 역시 돈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대단한 걱정은 되지 않았다. 돈에 궁색해질 때까지는 진심으로 이 자본에서 이익을 얻을 생각은 없었다. 우연한 일로 그런 수고가 필요 없게 되어버렸다. 분수기가 브라망 근처에서 망가지고 만 것이다. 마침 잘 되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진력이 난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판이었다. 그런 사고가 우리들을 전보다 오히려 명랑하게 만들었다. 옷이나 구두가 다 해져 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분수기를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으면 그런 것을 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 경소를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쾌활하게 여행을 계속했다. 다만 좀 더 걸음을 빨리 하며 곧장 목적지로 향했다. 지갑이 마침내 빈탕이 되어서 아무래도 정착할 곳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